그 다음에 신묘년 기사의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묘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건데 이 사건이 우리가 호우면 그릇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예요. 한자는 쓰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자가 지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자라고 보고 있고 이 두 글자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외이, 이 외는 기저귀를 얘기해요. 외이, 그러니까 이건 어조사 있죠. 로서, 신묘년, 그러니까 신묘년에 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도해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왔다.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왔다. 도해파,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온 애들 이런 거죠. 백잔, 이 백잔은 고구려가 백제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지 않죠. 고구려는 백잔. 왜냐하면 자기가 천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제 같은 나라는 그냥 백잔 이래 부르는 거예요. 신라의 왕들도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매금 이렇게 불러요. 왕이라고 호칭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그 윗사람이 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러게 뭐 이런 체예요 항상. 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수업을 듣다가 저기 이중석 선생님 똑바로 하게나 이거는 조금 어감이 그렇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똑바로 하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체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백잔이라는 말도 그런 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워져 있고 이 라자예요. 신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 신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과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일본이 고대사를 왜곡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가야 지역에는 자기가 일본이 일본부를 설치해 놓고 가야는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백제와 신라도 일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들었다. 일본이 거의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강독이라고 하죠. 한자를 강독, 한문을 강독하다 보면 여기 두 글자 때문에 이런 해석이 오류가 생겨요. 이게 이제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가 일본이 아니고 고구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가 바다 건너온 일본을 신민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다 건너온 사람 자체가 일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일본 때문에 혹은 일본을 뭐 격퇴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뭐 신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주어가 고구려가 되느냐 일본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잘 보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이 광개토대왕릉 비문 이런 거 적을 때만 하더라도 고구려에서 이두라는 게 있어요. 이두는 뭐냐면 한문을 우리나라 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어 동사 이렇게 쓰듯이 어순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의 어순과 우리나라의 어순이 다르죠. 근데 이두는 한자를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순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어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나 영어처럼 주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 떠나서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주어가 어떻게 일본이 돼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주어가 일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일본이 지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걸 지워버리니까
조사가 생략되면서 일본의 의도대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일본이 바다 건너와서 신라를 쳐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격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기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은 일본의 진의 입맛에 맞게 이걸 지워놓고 해서 일본의 특징은 지운다는 거예요. 칠지도 같은 것도 거기 이 손잡이에 명문이 적혀져 있는데 한자를 지워놨어요. 근데 그 한자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 내렸다. 그러니까 근초광이 쪽왕에게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네들은 이걸 지워놓고 이거를 헌이라고 해석하는 거. 헌. 헌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헌사라면 지네가 이걸 왜 지웠겠어요? 별표 쳐놨겠지. 하여튼 웃긴 새끼들이에요. 하는 짓들 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거 쓰지 말고 이렇게만 쓰세요. 일본은 이 신묘년 기사의 해석을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나일본부는 임나라는 것은 가야예요. 그러니까 가야에 일본부를 설치해 놓고 가야는 직접 일본이 지배했었고 백제와 신라는 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4세기 야마토 정권 때 일본은 한반도 남부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일제시대 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일제시대 때 이걸 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 과정인데 이런 거죠. 조선아,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 처음도 아닌데. 너희는 고대서부터 우리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겠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지만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일본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사 컴플렉스는 이게 자기네들의 그 선진 문화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말 무시하거든요. 우리도 무시하죠, 물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엄청 무시해요. 근데 이제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다 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니까 일본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근대사 컴플렉스가 있죠. 우리나라의 서구 문물을 전해준 게 거의 다 대부분 다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근대사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근대사가 어때요? 아주 중요하게 역사에서 다뤄져요.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일본 역사는 고대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되게 웃긴 거는 자 봅시다. 제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입시 수업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을 잘 못 만나면 저는 제가 경험으로 미뤄보건데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영어, 국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럼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럼 수학을 못 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수학이 결정타예요. 근데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렇죠? 이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국사 선생님을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결정적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게 역사 선생을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세계관, 역사관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근데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는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쇄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애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수학을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이 수학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학, 과학은 정말 중요한 학문이에요. 이거는 애들을 공부를 잘 못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국가 경쟁력이 순식간에 추락해버려요. 5년이 뭐예요? 한 3, 4년 안에 그 모습이 딱 드러나요. 수학, 과학은. 근데 국사는 수업을 잘 못 가르쳐 놓잖아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티가 안 난다는 거야. 그 안 가르쳐도 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시험 이걸 왜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왜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대로 해보면 4세기 야마토 정권 때 여기가 다 일본 거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동북공정, 동북 프로젝트죠. 그럼 중국의 동북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고구려가 자기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린 중부지방이에요? 수학은 국가 경쟁력을 잃게 만들죠. 역사는 나라가 없어져요. 이건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냥. 역사 교육의 필요성,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문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걸 이제 뛰어넘는 나라들은 초선진국들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인류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주라기 공원 이런 거. 이 공룡에 관심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초선진국이에요. 그게 왜냐면 인간의 뿌리를 파헤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후진국형 인간들은.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각광을 받는 과들이 뭐냐? 경제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서 사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거죠. 바뀌어야 돼요. 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학과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커트라인이. 왜? 배우는 수준 자체가 신문방송학과보다 훨씬 높으니까, 수준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그게 나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왜 공무원들한테 국사를 필수로 가르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녹을 받는 그 나라의 그 상태가 어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알아가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죠. 이 정인보라는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인데 이 정인보라는 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어를 고구려로 해석해라 이거죠.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럼 주어는 고구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인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거야? 우리는 씨야 주어를 쓰지 않는다 병신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양키들처럼. 그죠? 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한일 역사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ing라는 게 중요해요. 일본은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의 그 사학자들 중에는 정말 객관적인 사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 사학자들은 이두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일본 사학자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은 일본의 이 학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일본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길 걸 우겨라. 그리고 이게 일제시대 때 지워졌는데 이거 누가 지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학자들 중에도.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지네가 지운 거예요.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